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교육철학 4주차 비대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계획서에 예고한 대로 오늘 첫 시간에는 아동 본질 논고, 아동 넌 누구냐, 이 책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3주간 셀프 스터디를 했는데 그 셀프 스터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스터디한 내용을 오늘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육대학을 졸업하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늘 함께 생활해야 할 대상인 아동,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해하는 접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철학적으로 아이들의 본질에 대해서 다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사가 왜 아동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냐면 실제로 초등교사로 살아가는 교사나 아니면 현재 교육대학에 다니고 있는 여러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아동의 본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아동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동의 본질을 알고 있는 교사와 아동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교사 사이에는 실제 아동을 만나고 그들과 생활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와 잘못 이해에 의한 깊은 상처, 그리고 실망, 아동에 대한 실망감, 이런 복합된 감정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또는 현장의 교사들이 아동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실제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하는데 상당 부분 실수의 가능성을 줄어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올바른 세계로 안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사가 되기 전에 이번 스터디를 통해서 아동의 본질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쭉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을 쭉 넘겨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장, 두 장 정도 넘겨보면 여기에 검은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그 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스피노자주의자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Children are Spinozaite. 여러분은 스피노자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스피노자는 사과나무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철학자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노자는 철학자고 거기 IT는 전미사인데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스피노자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이를테면 서울 해놓고 그 뒤에 IT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이면 서울 아이트,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라고 써놓고 그 뒤에 전미사로 IT를 붙여놓으면 제주 아이트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주 아이트라고 읽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주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IT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스피노자주의자이다. 스피노자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스피노자주의자라는 뜻은 본문을 여러분이 이미 스터디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겠지만 스피노자는 그의 철학을 전개하면서 본질로서의 실체는 하나인데 그 실체를 드러내는 양상과 속성은 다양하다라는 이야기를 그의 철학 세계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차차 밝혀질 것입니다. 자,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자, 9페이지로 갑니다. 9페이지 보면 중국의 16세기 철학자 왕양명이 아이들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어느 교사의 독백. 자, 거기 쭉 여러분 다 읽어봤죠?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정말로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실제 겪었던 경험담인데 실제 자기가 지도했던 학생이 정말 착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깊은 상처를 교사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착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은 착할 것이다, 선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일종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혁파하는 예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8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전주구에 보면 너의 의미.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이건 너의 의미라고 하는 산울림과 아이유가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자, 아동 본질 수수께끼 같죠. 그러나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잘 풀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본질에 대해서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질이라는 게 뭐냐? 자, 그것은 3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거기 두 번째 줄, 자, 여기입니다. 두 번째 줄.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간직하고 있음.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보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안에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런 본질은 34쪽으로 갑니다. 도덕경, 그 첫 번째 단락에 도덕경 25장에 자연이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그러함. 스스로 그러함이 바로 자연이고 이 자연이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죠. 그것은 그 아이들의 스스로 그러함입니다. 누가 그들 보고 떠들라고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 그러함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존재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아이들 보고 왜 떠드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아이들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선생님도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교무회를 마치고 교실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끄럽게 떠드는 우리들을 보고 담임 선생님은 버럭같이 화를 내십니다. 야, 니네 뭐 잘못 먹었냐? 왜 이렇게 떠들어? 조용히 안 해! 이렇게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은 아동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것이 스스로 그러함입니다. 그렇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스스로 그러함, 이걸 이제 그리스 말로 얘기하면 피시스가 됩니다. 그 바로 밑에 이 피시스가 바로 자연인데 그게 스스로 그러함입니다. 다시 이것을 로마 라틴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나뚜라가 됩니다. 나뚜라도 역시 자연,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책 껍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껍데기 보시면 여기에 fishis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리스 말로 fishes. 이 fishis가 바로 아동의 본질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나뚜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뚜라. 이 나뚜라도 역시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이 fishis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말로 스스로 그람이고, 나뚜라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서 역시 그것도 스스로 그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피시스를 로마인들은 나뚜라라고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나뚜라에서 오늘날 네이처가 나왔습니다. 34페이지 중간에 보면 네이처라고 되어 있죠. 이때 네이처가 자연이라는 뜻이지만, 이때 자연은 물리적 자연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스스로 그람이라고 하는 자연도 되고, 또 이 네이처를 보면 본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본질.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34쪽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자기 스스로에서 나온 출현이나 스스로 나타나는 전개, 이게 바로 자연입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서 나온 출현이고 스스로 나타나는 전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자, 35페이지 거기 그래서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자, 선생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가지고 있음의 자연스러운 출현과 전개, 이런 것이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자, 그 밑에 35페이지 밑에 실제라고 하는 표현이 꼬딕으로 되어 있죠. 꼬딕. 그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실제 옆에 보면 거기에 리얼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리얼. 영어의 리얼, 진짜 그런 뜻이죠. 자, 리얼. 근데 이것을 그대로 읽으면 레알이 됩니다. 레알로 이걸 영어로 읽으면 리얼이지만 그대로 읽으면 레알인데, 이 레알은 라틴어입니다. 광고에도 나오죠. 레알, 그 이야기는 진짜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ILTY를 붙이면 리얼리티가 되는 겁니다. 리얼리티. 이 리얼리티가 진짜 있는데 뭔가 숨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라고 번역합니다. 실제. 대단히 철학적인 용어예요. 그럴 때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있긴 있는데 숨어서 있는 그런 것, 그것을 우리는 리얼리티라고 말하고 그것을 실제라고 번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때 실제라고 하는 뜻은 본질로서의 무엇, 즉 something을 말합니다. 아동은 본질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동의 본질, 즉 리얼리티가 뭐냐, 이거를 지금 따져보는 겁니다. 자, 좀 지루하지만 좀 들어보세요.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36페이지 거기 두 번째 줄에 리얼리티가 나왔죠. 실제. 이때 실제라는 말은 방금 설명한 대로 실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로서의 something을 말합니다. 아동의 본질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동의 본질은 실제로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제라는 거, 그래서 실제는 본질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걸 아까 노자는 스스로 그람이라고 풀었고, 그리스인들은 피시스라고 풀었고, 라틴 로마인들은 나뚜라라고 풀었다고 방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있다. 아동의 본질은 있다. 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세라고 합니다. 에세. 여러분 담배
담배 피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담배 이름에 S가 있죠. 이때 S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있다. 근데 있는데 그 있는 것이 어떤 본질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은 본질이 있습니다. 교육 보이지는 않잖아요. 만져지지도 않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에는 본질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에서 본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에센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센스는 에세에서 나온 겁니다. 본질이에요. 지금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리얼리티도 실제로서의 본질이고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있는 것의 본질을 말할 때 그것도 에센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리얼리티, 에센스는 같은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철학적으로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30페이지. 자, 여기 중간 아래 부분에 서브스탄스가 있죠. 스탄스. 자, 스탠드는 영어로 서 있다는 뜻이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스탠드는 서 있다라고 그러면 스탠스는 뭘까요? 서 있음. 근데 서브 스탠스예요. 서브 스탠스. 이때 서브는 여러분 지하철을 서브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밑에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서브 스탠스도 본질로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것, 있긴 있는데 숨어 있는 것을 서브 스탄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질에 관련된 이야기. 본질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있습니다. 그에 숨어서 있든 아니면 깊숙이 감춰져 있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리티, 본질로서의 무엇, 다시 있는 것, 뭐가 있다. 아동이 있잖아요. 그럼 아동이 본질이 있어요. 그 에센스. 근데 그 본질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서 있다. 스탠스. 근데 숨어서 이렇게 서 있는 것 넘어라는 의미는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substance. 자, 그래서 reality, essence, substance 이것은 다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그래서 그 한 장 넘기면 38페이지에 보면 무언가가 어딘가에 숨어서 있음 바로 이게 서브스탄스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0페이지 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childhood라는 게 나오죠. child는 아이라는 뜻이고 hood는 그 기간, 특정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childhood는 아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 일반적으로 아동기는 6세부터 11세까지를 말합니다. 서양에서 childhood를 말할 때 6세부터 11세 이건 만입니다. 자,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6, 7, 8, 9, 10, 11 그래서 6년을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8세부터 13세까지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로 말하면 8세부터 13세 카운트 하겠습니다. 8, 9, 10, 11, 12, 13 그럼 몇 년인가요? 6년입니다. 이 시기를 서양인들은 만 나이를 따지기 때문에 만 6세부터 11세를 차일드후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세부터 13세까지를 차일드후드 그래서 이 6년 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아이들은 8세부터 13세까지 아동기에 걸쳐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차일드후드를 연령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4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고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동의 본질에는 성인의 그것과는 다른 무엇이 들어있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아동 본질을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인이나 아동이나 같다 그러면 이런 본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기면 42쪽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 유명한 19절이기 때문에 카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On Children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거기 꼬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를 열고 중간을 보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아이들 스스로가 짓고 있는 내일의 집에서 그대들이 결코 들어갈 수도 없는 꿈속에도조차 가볼 수 없는 그들만의 집에서 살고 있다. 그대들이 현명하다면 아이들을 그대들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대들 자신이 아이와 같게 되려고 노력해야 하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이들을 여러분의 시각으로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전혀 다른 세계에서 그들은 그들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이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여러분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재단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그 중간 부분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만 6세부터 11세 나오죠? 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써놓으세요. 8세부터 13세까지. 자, 그 다음 거기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질이란 개체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무엇이다. 본질이라고 말할 때 그 본질은 아동이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개체를 넘어서는 거예요. 영수는 있고 철이가 없으면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영수도 있고 철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something이다. 보편적인 something이다. 영수는 있고 철이는 없다. 그거는 개성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논의할 때는 반드시 보편적인 something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48페이지. 이 본질 세계를 논한다는 것은 보편자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보편자란 일정한 특징을 가진 개별물들에 두루 적용되는 것. 밑줄 쳐놓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 단락 정미, 영이, 그리고 민수. 각각의 개별자죠. 본질이 되려면 정미에게도 그게 있어야 되고 영희에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민수에게도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49페이지 보세요.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다. 이럴 때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본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본질의 문제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잠깐 얘기한 거의 핵심을 말하면 첫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자가 아니라 보편적 속성을 공유하고 있어야 그것이 본질로서 등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째 시간 49페이지까지 아동 본질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첫 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철학 4주차 아동 본질 논거 전체적인 요약 강의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바로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